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이죠.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중장년 추천 직업을 하나 선정해서 월화수 3일 동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할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환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한 58.4%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직업의 중심에 또 여성분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내서 이 직업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입니다. 인생 2막을 여성 중장년층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또 우리 취업 창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도 새로운 직업 코드로 빅데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중장년 분들이 이제 제2의 직업이나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에 대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가요? 올해가 반이 지났어요. 그러게.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네, 좀 뭐 한 것도 없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요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죠. 올해 상반기에 네. 기억에 남는 나만의 성과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성과. 저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이제 준비를 했던 스위스에서 다보스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네네. 이 관련한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이제 13개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업군들을 제가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이번 상반기죠. 이제 6월 달까지 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반기 때 최고로 이제 편찬을 좀 해볼까 싶어서. 축하드립니다. 13개 국가의 이제 직업 분야의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성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 교수님은 어떤 성과 있으세요? 저는 뭐 그 2017년 그녀가 돌아왔다 개편에 함께 합류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하면서 이제 직업별로 빅데이터 분석 많이 했잖아요.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정리하고 좀 엮어내는 작업을 네. 한번 하반기에는 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장 기자님은 어떤 성과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육아를 나름대로 늘 육아가 빠지지 않네요. 해서 네. 아이가 건강하게 아직까지는 그럼요. 네. 성장한 게 좀 개인적으로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수년간 미루고 미뤘던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입학을 하게 돼서 네. 그 분야가 좀 좋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네. 큰 성과 많이 그럼요. 얻으셨네요. 채연 씨는 저요? 어떤 성과이죠? 저한테 물어보실 줄 몰라가지고 성과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 통해서 얻는 성과가 가장 큰 성과인데 올해도 참 좋은 일들이 많아서 네, 뿌듯하게 저 성적이 상반기를 진짜 잘 나왔어요. 그러게요. 진짜 제자들 퀄리티가 다 좋아서. 선생님 닮았어. 네, 그렇다면 좀 올해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아쉬운 건 혹은 하려다 못한 거 이런 거는 어떤 거 있으세요? 처음에 제가 이제 직장생활 그만두고 새로운 이제 제 직업 분야를 가져가기 위해서 슬리버스 오브 타임이라고 이 쪼개진 시간을 맞춰라라고 하는 일자리 매칭, 초단기 일자리 매칭 이제 솔루션 이제를 한번 기획하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방송 활동하고 기타 다른 활동에 의해서 그게 이제 좀 미뤄졌던 부분이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것도 하반기 때 빨리 네네. 착수해서 꼭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요? 이제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논문을 사실 빨리 써야 되는데 제가 계속 미루면서 시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또 하반기로 넘어가는 미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저는 좀 친했던 친구랑 좀 소원해진 일이 작년에 좀 있었는데 네. 항상 마음에 어떤 짐처럼 그 친구랑 좀 풀어야지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는 한번 전화해서 풀어야지 이번 달에 한번 만나야지 이랬는데 계속 밀리니까 계속 네네.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어서 말 나온 김에 하반기에는 꼭 한번 만나서 좀 그 관계를 그 풀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분과 똑같은 분인가요? 갑자기 이야기하다 끊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꼭 연락을 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아쉬운 점들도 많이 남고 네. 또 맞아요. 보람 있었던 네. 것도 많이 남고 분명히 그러실 건데요. 참
연말에도 그렇고요. 상반기를 지낼 때도 그렇고 항상 지금까지 내가 뭘 했었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절반이 갔지만 또 아직 절반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중장년 특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이는 중장년 특집 6월 중장년 특집에서는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를 선정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부터 회계 관리까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 직업인데요. 그동안 남성의 주종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점점 더 중장년 여성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공부는 필수인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직업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고 취업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택관리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 중장년에 알맞은 직업을 선정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주 선정 직업은 바로 주택관리사입니다. 박사님, 주택관리사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 직업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이제 시설, 환경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이제 징수, 그 다음에 공과금은 납부 등의 이제 회계 처리를 이제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유시설 및 복지시설의 안전관리와 입주, 퇴거에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수행하는 그런 직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주택관리사에 대한 뉴스 흐름 과거와 최근에 비교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 먼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성 기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좀 시사점이 있는 것들을 시사성이 있는 기사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들은 주택관리사의 역할이라든가 주택관리사가 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직업에 대한 소개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시사성 있는 기사들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일부 어떤 주택관리사들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뭐 10년 전이나 최근까지도 어떤 뭐 공동 예산 같은 것들을 뭐 횡령하거나 아니면 그런 비리를 저질러서 문제가 됐던 기사들이 좀 눈에 띄는 편이었고요.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2004년도 기사인데요. 이제 주택관리사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당시의 여성 비율이 한 전체의 10%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004년도 기사. 근데 최근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여성들의 참여율도 기사로 확인했을 때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성 소장을 찾는 아파트들이 어떤 찾는 이유를 꼽아봤더니 이제 여성들이 회계 업무에 밝아서 격리를 따로 두지 않아도 어떤 그런 업무가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라는 기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과의 관계상 상대적으로 좀 원활화된 소통이 그래서 이제 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관리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 편인가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리소장들의 일부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뉴스화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리사에 대한 시선이 조금 부정적인 시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점차
긍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주택관리사들의 역할이 이제 아무래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예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주민들로 몰랐던 어떤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아파트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주택관리사라는 직업도 퍼스널 브랜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택관리사는 입주민들의 그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비 절감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실전 경력이 되게 중요해서 온라인보다는 사실은 오프라인에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입주민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이거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돼서 그 사람의 역량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여지도 되고 그다음에 더 큰 단지라든가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주택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스카웃의 여지가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주택관리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직업 정보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예. 주택관리사로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주로 이제 시험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렇게 자격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키워드들이 좀 많이 언급됐는데 이제 주택관리사 전체 테마 분석을 했을 때 이제 10위에 언급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제 조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건축물 하나에 뭐 벽이나 계단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용 공간을 비롯해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언급이 좀 많이 된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관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준비하거나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와 관련돼서 자기가 근무를 해야 될 그 근무처이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무로 그 주택관리사를 일정 그 크기나 규모의 이상이 되는 곳은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결해서 이 공동주택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아파트도 있지만 연립주택도 있고 네. 다세대 주택도 있잖아요. 대체 그 기준이 뭔가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이제 해당되는 이제 건축물 종류가 아까 말했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우리는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주택별로 각각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나 이제 소유가 한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아파트다. 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19세대 이하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빌라의 일종, 우리 빌라라는 말 많이 네네. 쓰잖아요. 네. 빌라의 일종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4층 이하가 기본 조건이고요. 바닥 면적이 이제 660제곱미터, 약 한 200평을 초과한 주택입니다. 초과라는 말이 좀 네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개층을 계산으로 기준하게 되면 이제 상가 있는 건물은 빼고 측정이 돼요. 그래서 6층이더라도 3개층이 만약에 상가다. 그러면 이거는 연립주택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빌라의 일종으로 이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층수가 4층 이것도 이하되어 있고요. 바닥 면적이 이제 660제곱미터 한 200평 이하인 주택으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초과와 이하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주택별로 각각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등기나 매매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말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단독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두 가지가 보게 되면 연립 주택과 다세대 연립 주택이 이제 다세대보다 면적이 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이제 공동주택이고 세대별 분양 및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관리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단독과 공동주택, 단독에 비해서 공동주택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안전하고 편리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하나에서 10까지 다 자기가 관리하고 계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관리사의 기준 하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관리비가 내면서 이제 나머지 건들이 다 위탁 대행 개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단순하게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거기가 약간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연령층이 다 다양한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각각의 생활을 또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 국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책로라든가 뭐 피트니스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다양한 편리성과 이제 안전성을 같이 좀 도모한다는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장 기자님은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도 제가 이제 단독주택에 혼자 자취를 할 땐 주차 문제가 참 힘들었었어요. 주차를 막 되려면 밤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될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동주택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편하고 그런 것들이 잘 유지보수돼서 편하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은 뭐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 이제 좀 어두컴컴하고 위험하죠.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데는 또 특히나 이제 CCTV라든가 이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파트도 그 이제 현관키에 옆에 버튼을 누르면 뭐 네.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때 네. 혹은 이제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위험할 때 그걸 누르면 비상벨처럼. 이제 바로 그 경비들이 오는 이런 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단독에서는 사실 그거를 뭐 돈을 들여서 어떻게 따로 쓸 그렇죠.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그 깊숙한 산에 있는데 그죠? 그까지 그런 잘 돼 같은 있네. 경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아. 산속이라 가끔 이렇게 노루의 공격을 그렇죠. 봄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앞에 교수님이나 이제 장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거가 다 동일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도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범죄 그다음에 그렇죠. 경비, 안전상에서의 맞아요. 이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어찌 보면 또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 또 계시지만 또 노인분들도 어찌 보면 네. 이제 다 자식들을 보내고 나면 또 혼자 계시는 분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때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친구분들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단독보다는 훨씬 더 잘 좋은 점이 많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 좋기는 해요. 근데 주차 같은 경우도 보통 처음 지을 때는 뭐 세대당 1.5대 차를 그렇죠. 그럴 정도로 하는데 요즘 차가 한 세대 저희 아파트만 해도 석대 4대 이렇게 있는 집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생각보다 맞아요.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층간소음 이런 그렇죠. 것도 문제가 되는데 뭐 이런 문제도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저는 쓰레기 좀 이제 쓰레기가 예를 들면 음식이나 이런 거라든가 쓰레기 봉투 이런 거를 이렇게 문 밖에다 이렇게 내놓는 분들도 좀 많아요. 오,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켜줘야 될 하나의 매너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치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담배 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고 아래로 그냥 아이고, 낙하시키는 아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밑에 약간 난간 같은 게 있어요. 층별로. 거기 수북히 산 거죠.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해가지고 다 정리 싹 할 수 있게끔 해서 했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게 있고 또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층간소음, 도 있지만 층간소음, 예,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문제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맨 처음에 아파트에 입주할 때 더 붙어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정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그런 게 덜하죠. 더 없더라고요. 네. 진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맞아요. 몰라서 저도 이제 이사를 가고 6개월 동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 한번 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기 100일이어가지고 100일 떡을 해가지고 제가 100일 떡을 좀 주고 싶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알아서 하지 뭐 그걸 뭐 오지랖 넓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괜히 떡 주러 갔다가 기분 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망설였거든요. 네. 근데 딱 눌러서 이제 뭐 옆집입니다 그러고 떡을 줬더니 너무 반갑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날 또 백일떡은 원래 공짜로 받는 거 아니라고 선물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고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정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좀 단절돼 있다는 부분이 좀 자기자님 또 훈남이어서 그것도 네. 더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나오신 분이 남자분이었습니다. 아, 예. 뭐 문제점 아쉽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가 바뀌니까 네, 맞아요. 건축법에 의해서 이 공간 아까 우리 최인 씨가 이야기했던 이 공간 주차 공간 이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 영역 있잖아요. 좀 맞아요. 확장의 차들도 많이 커지다 네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코 네. 아, 마음 아파요.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빌라 같은 유형이라더라도 밑에 1층, 2층 공간이 굉장히 흡수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좋게 지내려다가 그것 때문에 더 사이가 나빠지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시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과 공간의 확보 측면에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이제 대수를 늘리려고 네. 좁게 만들어 그렇죠. 놓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관련법상 이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예전 관련법상 몇 미터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 차들하고 지금 현재 그렇죠. 있는 차들의 크기가 틀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대수는 맞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좁고 협조한 한 칸에 협소하네.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비싼 수입차 하시는 분은요, 두 자리에 가운데가 주차라는 문제. 아니,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뭐 그런 것 기스날까봐 그렇게 네. 하시면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차가 있으면 네네. 뒷문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내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옆좌석으로 가끔 내릴 때 저 있잖아요. 업대 그렇죠.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내 차를 뭐라고도 긁고 못하겠고. 말지.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또 문제가 노후 아파트가 또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노후 아파트가 저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데이터라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전국에 49만 5,048가구 네네. 그리고 40년 이상 된 가구가 3만 2,494가구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노후 아파트들이 조만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이제 2025년이 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20만 가구, 그리고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4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인데 이제 강남권이나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이 있는 곳은 괜찮지만 네. 그렇죠. 지방같이 사업성이 없는 곳은 이제 노후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냥 노후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이제 범죄와 연결될 빈집이 늘어날수록 범죄와 그렇죠. 연결될 네네. 확률이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아파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비용과 결부가 되는 거라서 네. 계속 그 방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또 거기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재건축이라든가 뭐 리뉴얼을 해서라도 그걸 유지보수를 하겠지만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떠나지 못해서 마치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그럼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사갈 돈도 없고 나이도 먹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맞물려서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 같이 동반돼야 돼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기간별로 유지보수의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해야만이 그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의식주 중에 이제 정말 주에 그렇죠. 속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집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뭐 가정의 교육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재산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공동주택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폭언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긍정부장 테마 분석을 해보면요. 이유가 폭언이고요. 사회가 갑질로 좀 언급이 좀 됐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우리 기사에서 종종 볼 수도 네. 있고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주택관리사로 취업을 하는데 이제 그 주택관리사들한테 입주민들이 폭언이라든가 어떤 무시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을 뭐 인격 모독하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좀 문제가 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그 대립 관계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택관리사가 일방적으로 또 해고가 되는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연결고리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라는 좀 현상입니다. 네. 한동안 이런 뉴스가 꽤 네, 나왔던 맞아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예, 제가 몇 가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네. 좀 안타깝지만 서울 서초구의 이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이제 뉴스인데, 우리 동네예요? 예,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제 주택관리사에게 종놈이라는 좀 폭언을 세상에. 네. 했던 기사인데 이게 굉장히 네.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 공론화되면서 굉장히 공분을 샀던 그렇죠.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주택관리사들이 전국적으로 1인 시위까지 벌였던 좀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 회장 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주택관리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네.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 외에도 이제 주택관리사는 아니지만 이제 경비원 아저씨 맞아요. 분들께 그렇죠. 좀 함부로 대했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이제 주민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와 이제 부당 해고를 당한 경비원 분께서 이제 분신을 시도해서 이제 결국은 좀 네네. 사망하신 그런 네네.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뉴스로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는 한번 이제 모 치약에서 이제 좀 성분 안 좋은 성분이 있어서 대규모 환불을 해준 네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입주민 분들이 그 환불하기 귀찮으니까 그거를 선물로 경비원 분들 갖다 주신 아유, 거예요. 참. 그래서 그 경비원 네. 분께서는 그걸 모르고 집에 가져갔다가 따님이 너무하다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렸다가 그게 또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안 좋은 뉴스도 물론 많지만 좀 분위기를 바꿔서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이 예능 프로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한 초등학생이 부당해고에 놓인 이제 경비원 분을 이제 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네. 입주민들에게 돌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해가지고 그 경비원 분의 어떤 부당해고를 막아서 굉장히 훈훈한 소식을 전해줬던 게 있는데 예쁘네요. 예, 초등학생이 이제 네. 너무 안타까우니까 평소에 보던 경비원 아저씨께서 이제 해고를 당한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좀 그런 따뜻한 뉴스가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키워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폭언, 갑질, 솔직히 이런 말들은 안 쓰는 용어긴 하죠. 그러니까 계약상에서의 갑질이고 그런 거지 사람 신문상에서는 그런 게 없죠.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는 두 가지로 좀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인력 파견 사업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이게 파견 사업이라든지 도급 형태의 이런 인력 파견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주택관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분들까지도 이러한 근무 형태제가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까도 말한 그 입주자 대표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입주자 대표와 주택관리사 이 영역을 독립화시켜서 분리시켜야 되는 구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하나의 공동체로서 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아까 말한 갑과 을이라는 그 관계가 입주자가 어차피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갑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각각의 서로 간에 잘 살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이 시설을 독립으로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개선이 되면 이 부분도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가 너무 비중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있고 그거로 너네들이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유지보수가 모든 것들이 그 비용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라는 어떤 권리에 대한 남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마인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입주자로서의 어떤 의무라든가 책임감에 대한 마인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하나의 뭐 갑과 을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서로의 그 원활한 공동주택의 생활을 위해서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파트너로서의 어떤 마인드 인식이 좀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뭐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인생사 영원히 갑은 없거든요. 갑자기 이제 철학자 모드로 이제 갑자기. 아니, 그런 영화 경우 와닿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도 네. 갑을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맞아요, 통쾌한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사실 진짜 영원한 갑은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언제든지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항상 그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맞아. 그럼요. 그러면 정말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번 내 귀한 돈을 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실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전문 직업이라는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아, 다행히 세 번째 키워드는 네. 좀 훈훈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요? 네. 바로 이제 고맙다라는 키워드인데요. 네네. 네, 주택관리 키워드를 이제 긍부정 테마로 분석했을 때 1위가 고맙다고, 2위가 지지하다라는 네네. 키워드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게 나와서 좀 마음이 그러니까요. 쩔었는데. 네. 세 번째 키워드 참 좋네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동주택의 장점이 이제 편리하고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부터 어떤 뭐 모든 그 유지보수 관리까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내서 주택관리사가 하는 게 의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주택관리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제 편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라는 부분이 좀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지하에 쓰레기 분리하는데 사실 항상 이렇게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특히 주말에 좀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월요일 와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 저도 항상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음료수를 가끔 사다 드리기도 하는데 네. 너무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좀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꼈던 점 있으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데요. 음.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욕실 윗집에서 욕실 배관이 고장이 나서 저희 집 작은 방하고 부엌하고 그쪽에서 물이 뚝뚝 아이고.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그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욕실 배관이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주택관리사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제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수리하는 게 급하니까 요거를 매일마다 이제 와서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대 이제 진행을 해주셨던 이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 차를 누가 이제 뺑소니를 치놓고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CCTV를 이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이제 발견을 했죠. 네. 했을 때 제가 이제 흥분한 나머지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희가 주택관리사업은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중재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게 감정이 아무리 뭐 자제를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도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미션 중에 하나고 직업 도덕과 윤리관에서도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맞아요. 생겨서 참 만약에 중지 안 고마워했어요. 했으면 그분은 큰일 날 뻔했는데요. 정말 식사를 못 하실 뻔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인 게 저는 아직 이제 그 결혼 전이니까 혼자 있잖아요. 근데 위험하죠.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그 지방 출장을 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커피포트에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했었는데 제가 준비를 늦어가지고 급하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방 가는 차 안에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네.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꼭 그렇게 이게 나오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걸은 거죠.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제 비번을 아무한테나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비번을 알려주고 비번을, 좀 네. 확인 좀 해달라 했더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터지면 우리 것만 한 그렇죠. 게 아니라 네네. 옆 사람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갔다 오셔서 전화를 주셨는데 잠겨져 있고 꺼져 있었다.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했던 게 있고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새벽에 물을 막 두드리는 분이 계세요. 술 드시고 그러니까 잘못 오신 집을 거예요. 잘못 온 거죠. 문 열어다가.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럼요.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제가 귀를 쫑긋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하다가 가면 괜찮은데 계속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로 차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제가 이제 전화를 걸죠.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목소리 죽여가면서 얘기를 해서 그럼 그분이 이제 다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네네. 네,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번 술을 좀 거하게 하시고 그런 적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 진짜 놀라요. 근데 다행히 지역은 달라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번 아니, 장 기자님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사람을 하시는 거. 고마운 적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와이프가 이제 임신했을 때인데 퇴근하고 집에 간다고 택시 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뒤로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택시를 타고 또 택시와 관련돼서 좀 안 좋은 그쵸.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계속 하다가 집 전화라도 있으면 집 전화로 전화를 해볼 텐데 그렇죠. 요즘 집에도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혹시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 해서 한 번만 좀 확인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이제 경비원 분께 부탁을 해서 경비원 분이 이제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와이프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쓰러져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막 마음이 불안했는데 경비원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작은 정성을 담아서 선물해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최은 씨는 뭐 저는 고마운 한번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근데 무서운데. 저희 아파트가 저희 집이 14층인데 그또 그 산속에 혼자 갇혔었던 거예요? 네, 밤에 한밤중에. 아이고야. 근데 그게 문이 살짝 뭐가 이렇게 안 닫혀서 얘가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 비상벨을 눌렀는데 업체에서 오는데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밤이라. 네. 근데 가장 빨리 올 때 무조건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는 하는데 좀 안에 있으니까 사실 겁은 나더라고요. 근데 또 그쵸. 하필이면 휴대전화가 전원이 확 꺼지는 거 무슨 드라마처럼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경비 서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제가 겁을 먹고 있을까봐 14층 거기에서 문이 안 열린 거였거든요. 14층까지 걸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안정시켜주고. 힘껏 이걸 열어주셨어요. 그 문이 살짝 고장난 거여서 사실 열어도 그래요?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이 1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혼자서 무서워할까봐 걸어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진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 되는 건데 많이 아유. 고마움을 느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걱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여성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혹시나 이제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CCTV나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안에서 잘 있는 거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그분은 좀 많이 걱정하신 것 같아서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게 고맙더라고요. 이게 비상 베일이 작동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했는데 반응 없는 경우도 몇 건 많이 보긴 그래요.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바로 고쳐서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30분 동안 그럼요. 떨기도 했겠죠.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네네. 거죠. 근데 장 기자님 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이 있어요? 네, 매년 열리는 시상식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우수하게 관리된 공동주택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먼저 전국에 위치한 아파트들을 시나 도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받은 어떤 단지들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위원회에서 1차 서면 평가 그리고 2차 현장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 그런 행사인데요. 네. 이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로 선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기준은 일반 관리, 이제 투명하게 관리비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설 유지 관리,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전시에 위치한 또 초록마을 2단지라는 아파트에서 선정이 돼서 어떤 그런 매년 열리는 행사에서 수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세 번째 키워드 훈훈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여행사에서 5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고요. 답변 1위가 84.5% 배낭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어릴 때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배낭여행 많이 해보기도 하고 꿈도 꾸지만 점차 사실 배낭여행 좀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년에 떠나는 배낭여행 참 멋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중년이 돼서 배낭여행으로 가보고 싶은 곳 아니면 여기 가면 좋다 뭐 이런 곳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반은 중년인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예? 무슨 청년이죠, 말씀이세요? 청년. 이조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중년인 39세까지는 네. 청년이라면서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중년층 아까 가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가장 가고 싶은 곳이 42.2%가 어디가 나왔냐면 유럽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5월에 그 크루즈 여행 갔다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배낭여행 갔을 때 어떤 크루즈랑 겸해서 가는 것도 좀 안전한 거나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위스나 스페인 같은 데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보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전거도 탈 수 맞아요. 있는 네.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부가 같이 가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기 하나 딱 들고. 장 기자님은? 저는 일단 뭐 유럽도 좋고 막 여러 군데 좋지만 현실적으로 못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고향이 이제 포항이신데 가끔씩 이제 당일치기로 다녀오세요. 그곳에 가서 이제 추억이 있는 어떤 장소에서 추억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그렇게 좀 힘을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유럽이나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싶기는 한데, 저도 이제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뭐 학교 다닐 추억. 때라든가 아니면 좋죠. 친구들과 함께 했던 네. 곳, 뭐 힘들었던 곳, 좋았던 곳, 이런 곳들 배낭 하나 메고 딱 떠나면 되게 뭐 힐링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조 저는 박사님 이제 중년이시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일단 올 여름에. 그렇죠. 일단 중년이다 보니까 배낭여행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중년이 되면 배낭 힘든가요? 어제 힘들죠. 아, 힘들죠. 무리예요. 그래서 보통 올라가지고 사실 도보 여행도 좀 모르시죠? 힘들어요. 예. 아유 힘듭니다. 옛날처럼 막 지갑 이렇게 하나 들고 가는 건가요? 텐트 들고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했던 카드 힘든 부분인데, 저는 제일 이제 중년되면 떠나고 싶은 곳이 이제 일단 경주를 한번 경주 가보고 좋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하면서 배낭여행을 텐트를 입고 친구들하고 같이 갔던 곳이 경주였고요. 좋네요. 경주를 이제 쭉 돌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년되면 저 혼자 떠나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저 이제 아들 딸하고 같이 또 와이프 가서 제가 어렸을 때 찍었던 그 추억의 장소에서 좋죠. 애와 네. 같은 포즈로 한번 같이 찍어서 우리의 추억을 맞아요, 좀 맞아요. 나눠보는. 올해 꼭 가보세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런 추억 여행, 저는 경주 한번 경주 좋네요. 예, 좀 네. 추억을 되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도 좋은 곳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좀 안전하고 건강을 맞아요, 같이 맞아요. 체크할 수 그렇죠. 있어야지. 사실 저도 20대에 제가 배낭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갔을 때 도보로 다녔잖아요. 힘들더라고요. 하죠. 최은혜 씨는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일단 꼭 중년이라기보다 일부러 로망으로 남겨두고 일부러 안 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저는 체코 프라하에. 예, 굉장히 좋아요. 저희 갔었어요. 저는 그 뭐 유럽도 음. 가고 서유럽 이런 데 가봤는데 일부러 사실 갈 수 있지만 조금 로망으로 남겨두고 약간 그런 곳이 있고요. 신혼여행. 언제 체코 프라하는 혼자 걸어서 다니기 진짜 좋아요. 저는 걸어서 혼자 다니기. 가는 예. 곳으로 생각을 아, 했어요. 그 목표 체코 나이는 언제 갈 생각이에요? 저는 딱 40세 생일 되는 날 가는 게 어. 저의 로망이거든요. 중년 아직 멀었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내 여행을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뭐 당일로도 갔다 오고 어릴 때부터 많이 간 편인데 네. 아까 그 조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예전에 갔던 곳 중에 저희 외할머니 사시던 곳에 작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어릴 때는 거기에서 놀았는데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그 초등학교가 굉장히 작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 옛날엔 그렇게 뛰어놀았던 곳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약간 좀 걸어서 네. 정말 배낭 하나만 들고. 네, 뭐 꼭 중년이라기보다는 정말 누구나 한 번쯤 꿈꾸고 네. 있는 그런 곳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부터 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키워드를 통해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평가를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주택관리사 초기 수입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현장으로 맨 처음 나가게 될 경우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장으로 바로 취직을 하게 네.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관리직이나 밑에 이제 직원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밑에 직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선, 네. 혹은 뭐 때로는 2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 3년 경력을 쌓고 관리소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한 250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는 거 봐서는 조금은 좀 수익이 높은 편이다라고도 저희들이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상중하 평가해 보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는 주택관리사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중하로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 안정성부터 평가해 볼까요? 예. 앞서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우리 키워드 내용 중에서도 갑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고용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단지 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이제 급여를 나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인이라든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최근에는 또 용역에 관련해서 파견 근무 형태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의 부녀 회원이라든지 입주자 대표의 분들에 따라서 기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갔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분리가 좀 돼야 되는 이런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용의 안정성이 실제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형태로서의 좀 더 이제 권한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중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중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직업 전문성은 상중하 중에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주택관리사라는 게 이제 공동주택 건물을 재발시설들 관리도 하고 또 회계 관리도 하고 또 입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보호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시설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현장의 경험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같이 두면 어느 정도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득이 되고 나서는 좀 안정적인 구조의 수입을 가져가면서 정년에 상관없이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직업 전문성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직업 전문성은 중으로 해서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중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고용 평등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고용 평등 측면에서는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취득률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통적으로 이 영역은 남성 주종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직무 분석에 했지만 시설 관리 그다음 기술 지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고 실제로는 주택관리사가 해야 될 일과 주택관리사 보호라고 하는 또 관리 직원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이런 시설하게 분리는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명 중에 1명꼴로 남성 인력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여성분들의 이제 이런 고용의 평등성이라든지 향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는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고용 평등 측면에서는 남성이 월등히 좀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라는 측면이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평가를 하게 되면 고용 평등 측면에서는 저는 하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평등은 하로 평가를 하셨고요. 근무 여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근무 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하시는 환경 자체가 이제 얼만큼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근무를 하냐 아니면 최신 공동주택에서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시설에 위치한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도 전문 인력들이 따로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단지 하나는 이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아까 저희들이 앞서 살펴본 어떤 갑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근무 여건을 평가하자면
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은 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고르게 평가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주택관리사 어떤 중장년 여성들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 교수님부터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친화력으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성 중장년층한테 이 주택관리사가 추천 직업으로 올라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택관리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화력이 굉장히 그 관계 형성이 되면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들은 어떤 관계 형성에서 그게 일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친화력으로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주택관리사나 여성분이라면 도전을 좀 해보시면 성공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조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예, 이 협업 시스템을 공동적으로 구축을 해서 이분들의 모든 삶을 이제 가져가는 형태로 끌어가는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저는 혼자가 아닌 더 잘하는 사람들끼리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라라는 측면에서 이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작성하셨나요? 예, 저는 조직 관리라는 키워드를 좀 네네. 꼽아봤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신 여성분들이 이제 제2의 직업으로 도전을 해보실 때 기존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 중에 이제 조직 관리를 좀 해보신 분들이 하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 정예의 인력을 가지고 그 많은 입주민들을 어떻게 함께 끌어가고 함께 동참해서 어떤 아파트 환경을 조성해 나가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원들 간의 소통과 어떤 조직 관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 보실 때 주택관리사라는 직업, 중장년 여성들에게 어떨지 5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오 교수님부터 점수 평가해 주시죠. 예,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출산 이후에 이제 육아나 여러 가지 병행도 할 수 있다라는 좀 환경적인 좋은 조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자체가 중장년층에는 굉장히 그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반면에 이제 공동체 생활이라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본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중장년층의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좀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4.5점을 그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0.5점은 여기에서 조금 더 역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만의 주택관리사로서의 어떤 특화된 전문 영역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는 4.5점을 드렸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5점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조 박사님은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예, 저는 어쨌든 지금 추이가 이제 주택관리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주종 직업으로 이제 확정되어 있지만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주택관리사로서 또는 그 관리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성 중장년층의 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 의무화, 그다음에 의무 채용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네. 예정이고요. 내일 뭐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 전략도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미래적인 가치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총점을 4점으로 종합 평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장 기자님은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예, 저는 일단은 중장년층의 어떤 남성이나 혹은 여성이 도전을 했을 때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장점으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에 대한 그런 한계가 없이 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갖춘다면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높은 직군에 꼽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 따지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때로는 불안정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네.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공급이 약간 과다 공급된다라는 지적들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본다면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평가가 4.5점, 4점, 4점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중장년들이 특히 여성들이 도전하기에 더 좋은 직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고 또 취업과 창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